그래서 다른 블록체인들과는 매우 다른 인센티브 모델을 가지고 있죠. 꼭 더 낫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제 생각엔 더 낫다고 보지만 중요한 건 다른 접근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시장엔 다양한 방식이 공존할 수 있고 각자의 강점이 있거든요. XRP 원장의 연관 증명 합의 모델은 경쟁적이지 않아요. 보상을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빠른 거래 확인을 위해 협력하는 거죠. 협력적인 과정이에요. 경쟁 메커니즘이 없어서 누군가 보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못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놓고 경쟁하는 셈이죠. XRP 원장은 경쟁적 합의 메커니즘이 없어요. 우리가 빠르게 거래를 처리하려 협력하는 건 XRP 원장의 속도, 효율성, 분산화를 위해서죠. 비트코인을 무료로 채굴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맞죠? 채굴자에게 보상을 주지 말자고 하면 비트코인 작동을 위해 누가 하겠어요? 작업 증명은 정의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개념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연관 증명은 제공 비용이 저렴해요. 경쟁 과정이 아니라 간단한 협력 과정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래를 정렬해 순서를 매겨요. 컴퓨터는 이걸 잘해요. 아주 빨리 처리하죠. XRP 원장의 연관 증명 방식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빠르고 저렴하다는 거예요. XRP 원장 거래는 몇 초면 끝나요. 비용도 아주 적게 들고요. 원장 용량이나 수수료 급증이 없었어요. 이득 볼 사람이 없거든요. 모두가 거래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길 원해요. 단점은 합의 과정에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래소는 거래를 처리해야 하고 XRP 원장 사용자, 지갑 제공자,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들은 효율적 운영에 관심이 있죠. 이런 협력이 블록체인을 유지해요. 이것이 연관성 증명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악의적이고 합의를 방해하면 무시당하고 협력적인 참가자들은 남게 됩니다. 강제로 듣게 할 수는 없죠. 결국 합의 과정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은 무시되고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남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XRP 원장의 주요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낸 또 다른 점은 모든 블록체인의 주요 거버넌스는 사람들이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생태계에 참여하면 어떤 거래를 수락할지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게 되고 누구도 그 소프트웨어가 거부한 거래를 강제로 수락하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XRP를 만들거나 훔쳐서 XRP 원장을 남용하려 해도 말 그대로 아무도 그걸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XRP 원장에서 그런 걸 허용할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원한다면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에 말도 안 되는 걸 입력하면 컴퓨터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자체는 어떤 남용도 허용하지 않아요. 남은 공격 방법은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뿐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무시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장점은 저렴하고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다만 사람들은 빠르고 저렴하며 효율적이길 원해서 참여합니다. 단점은 합의 알고리즘을 실행할 사람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용이 낮긴 하지만 완전히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공재 문제가 있죠. 마치 여러 농부가 공유지를 과도하게 사용해 파괴할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땅을 함께 공유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는 요인은 해를 끼치는 것에 실제로 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태계에 해를 끼치면 원장이 느려지거나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곧 무시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격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꽤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5, 7초마다 거의 무비용으로 원장을 정리해 왔습니다. 보낼 수 있는 XRP 메시지를 훔칠 수는 없어요. 내 소프트웨어가 당신의 XRP를 다른 사람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비트코인도 같은 원리예요. 비트코인에서 앨리스의 샘 비트코인을 그냥 밥에게 줘라고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려면 서명된 거래가 필요해요. 이걸로 해결 못하는 유일한 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는 각 노드가 모든 규칙을 지키면 해결돼요. 그렇게 해결 못하는 건 이중 지출 문제뿐이에요. 센 XRP를 두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려 할 때만 문제가 생겨요. 이를 해결하려면 전체 순서에 동의하면 돼요. 먼저 온 거래가 유효하고 나중에 온 거래는 무효예요. XRP 원장의 연관 증명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를 정렬합니다. 이는 매우 이분법적이며 작동하거나 안 하거나입니다. XRP 원장을 공격하는 유일한 방법은 글로벌 정렬을 막는 것인데 이는 전체 네트워크를 중단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XRP 원장에 대한 유일한 가능한 공격은 그저 중단시키는 것뿐입니다. 이런 공격을 할 동기가 없는데 이를 수익으로 전환하거나 이익을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 XRP 원장을 중단시키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할 것입니다. 연관 증명은 내가 당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정렬에 동의하려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면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참여자들은 남고 나쁜 참여자들은 도태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XRP를 단독으로 배포할 수 없다는 뜻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더리움 같은 많은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 할당에 지분 증명을 써요.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사용하고요. XRP 원장엔 XRP 할당 경쟁 과정이 없어서 회사를 만들어야 했어요. 네트워크에 쓰레기를 퍼붓는 식의 일반적인 공격이 있었죠. 아무도 그 수준의 정교한 공격을 시도한 적은 없어요. XRP 숏 허용 시 이 공격을 알아야 해서 그럴 거예요. XRP를 과도하게 공매도하도록 두진 않을 거예요. 그 공격은 결국 XRP 공매도를 허용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니까요. 맞죠? 그게 바로 손해를 보는 상대방이에요. 실제로 이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공격을 시작하려면 연관 증명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연관 증명의 작동 방식을 생각해 보면 걱정되는 건 그 공격뿐이에요. 맞죠? 합의에 참여할 사람들을 고를 때 유일한 기준은 그들이 네트워크를 망가뜨리려 공모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네트워크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골랐는데도 그들이 공모한다면 당신의 선택 능력이 최악인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같은 유형의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쪽을 선택하느냐, 원하는 쪽을 선택하느냐, 돈 많은 쪽을 믿으라는 게 더 나은 모델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죠.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공격이에요. 네트워크를 짧게 한번 멈출 수 있을 뿐이고 그러려면 신뢰도 쌓아야 해요.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 이중 지불 공격처럼 이해해야 해요. 가능성과 대책을 알아야 하는 같은 범주죠. 마지막 확인 시 약 600개 노드가 있었고 그중 100여 개가 실제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의 풀 노드와 채굴 노드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약 600개의 풀 노드가 있고 그중 120개 정도가 합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요. XRP 원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같은 원장의 새 버전을 만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소프트웨어가 제네시스 계정이라는 걸 만들고 모든 XRP를 그 계정에 넣어요. 그래서 2012년쯤에 살아남은 체인이 가동됐을 때 제네시스 계정에 1천억 XRP가 생겼어요. 창립자들은 회사와의 약속대로 일부 XRP를 가져갔고 800억 정도를 리플에 기부했죠. 재밌는 건 초기 참여자들 중 많은 사람들도 제네시스 계정에서 XRP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자들처럼 제네시스 계정에서 직접 XRP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리플이 받은 800억 XRP는 제네시스 계정에서 XRP를 가져간 창립자들이 준 거예요. 리플의 원래 생각은 XRP를 빨리 배포하고 세계에 나눠주는 거였죠. 처음엔 많은 XRP를 오래 보유할 줄 몰랐는데 XRP 시장이 없을 때 누가 XRP를 팔 수 있게 되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XRP는 거의 가치가 없었죠. 이건 오랫동안 사실이었어요. 정말 아주 작은 가치였죠. 누가 리플을 속여 XRP를 받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XRP가 필요할 때만 가져갔고 우린 비트코인 토크 포럼 등에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XRP를 즉시 팔 수 있게 되자 우리가 10달러어치 XRP를 나눠줘도 누군가는 9 또는 50달러까지 쓰며 경품을 노렸고 결국 XRP 나눠주기가 불가능해졌어요. 심지어 경품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바로 팔아버렸죠. 왜냐하면 정말 원했다면 그냥 샀을 테니까요. 그렇죠? 공정한 가격에 원했다면 샀을 거예요. 그래서 안 샀던 거죠. 이게 우리에겐 흥미로운 도전이 됐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시작할 때의 절반 이상 상당한 양의 XRP를 갖고 있어요. 아마 450억 정도 있을 거예요. 나쁜 문제는 아니지만 흥미롭죠. 하지만 XRP 원장 사용을 장려하려고 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게 의외로 정말 어려워요. 사실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판매와 비슷해져요. 10달러어치 XRP와 10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면 둘 다 같은 가치로 여기게 되죠. 실제로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돈은 주기 어려운 법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흥미롭죠. 결제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XRP 원장의 고품질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서 출시 중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DeFi에 중요하고 XRP 원장의 새 기능을 추가하며 많은 XRP도 보유 중이죠.